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지금쯤 귀향이라 뭐냐 귀성행렬을 가죠. 귀향이 아니고 뭐 귀향이 되겠네. 고향 가시는 분들 귀성행렬에 지금 동참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운전 조심하시고 시간 있을 때 천회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 있게 고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면서 가세요. 시험시험 가다 보면 좋을 겁니다. 연휴 기간에는 그 고속도로비 통행료가 무료일 거예요. 근데 무료인데 차들이 많이 좀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 다니는 시간대 잘 파악해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천회장은 그 차가 없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BMW 갖고 있어요. BMW. 아이고 BMW 가진 분이 무슨 차가 없냐고 하는데 BMW 좋지 않나요? BMW,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걸어 다니는 거야. 버스, 워킹을 좋아합니다.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로 버스 아니면은 걸어 다녀요. 걷는 게 좋고 하루에 보통 한 1만 보 정도는 가뿐하게 걸어 줬습니다. 그게 딱 좋습니다. 장수의 비율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유산소 운동 아니면은 계속 걸어 주는 겁니다. 아니면 버스 타고 다니고 시골 버스 좋잖아요. 요금도 싸던데 한 1,300원, 1,4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가장 좋아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너무 밋밋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끼면서 살자는 겁니다. 차 끌고 다니면 좋긴 좋겠죠. 이제 나이 먹어서 눈도 침침해가지고 운전하기도 힘듭니다.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시간 있을 때 천회장과 함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내가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그 글로벌 증시는 그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여파로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상당히 요동을 쳤는데 여기에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있어요.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높죠. 17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답니다. 17년 이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두렵지. 무슨 금리가 이렇게 올라 하면서 다들 상당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증권가에서도 10월에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 어렵지 않냐. 그렇게 내다보더라고.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테마형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조금 그래요. 껄쩍지근합니다. 껄쩍지근해요. 10월에도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 들리고 있고요. 27일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0.09% 정도 올라서 2465.07에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고 5거래일 만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좀 미미했어. 찔끔 올랐거든. 0.09%. 야, 이게 뭐야 도대체. 0.9%도 아니고 상당히 좀 작았다. 미미했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가 3.7%, 코스닥은 4.7%나 하락을 했어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좀 많이 빠졌고 미국 증시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아요. 얘들도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보니까 20일 FOMC 이후에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하락이야. 5거래일을 하락으로 마감을 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월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찾기는 어렵고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3분기 이후로 늦춰잡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로 늦춰잡고 있고 고강도 긴축이 더 장기간 지속되는 셈입니다. higher for longer라는데 하여튼 더 길게 높게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냐 봅니다. 그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됐어요. 다운이 됐고 코스피는 그 중기 추세선이죠. 121선을 뭔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정적인 요인인데 미국 의회가 이제 30일까지 내년 30일까지
내년이 아니고 좀 이번 달 30일, 다음 달이죠.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은 연방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가 된다 그럽니다. 30일인가 9월 30일입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10월 30일이 아니라. 하여튼 며칠 안 남았죠. 이제 9월 30일까지 빨리 합의해야 돼. 근데 합의할 것 같아. 얘들 항상 보면은 꼭 막판에 합의하더라고. 미국 애들이 좀 그래요. 좀 약간 좀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들 보면은 미리미리 좀 하지. 항상 참 보면은 하여튼 뭐 미국 놈들이나 한국에 정치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치하는 놈들 보고 제대로 된 놈도 없습니다. 지들 이득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국가 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2차 전지 광풍 이후에 주도주가 사라진 환경 속에서 IPO 시장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27일에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전자책 플랫폼 업체죠. 밀리의 서재. 이 밀리의 서재가 공모가 대비 80.8% 정도 올라서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선방을 했네요. 장중에는 뭐 150%까지 가는 것 같은데 100% 넘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80% 정도 올랐네요. 41,600원. 장 초반 주가는 54,9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결국 뭐냐, 이 IPO는 갑자기 팍 뜰 때, 그거 따따블 갈 때 이때 그냥 팔아버리고 나와야 돼. 응? 그게 승자인 것 같아. 그냥 팔고 튀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뭐 장기 투자 안 할 거면은 뭐 150%, 200% 되면은 팔고 나오는 거죠. 응? 그 수익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 사든지 ETF 사면 되죠. 아니면 통닭 사 먹든지. 앞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는 추석 연휴 이후 상장할 대여급 IPO에 쏠리는데요. 첫 주자는 산업용 로봇이죠. 제조업체. 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몇 주씩 가졌더라고요. 한 2주, 3주씩. 다음 달 5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33조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몰렸어요. 하여튼 청약 증가금을 모으는 데 성공을 했고, 올해 최대 규모고,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모회사죠. 두산의 주가도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 입성을 IMT도 흥행을 예고하는데, 이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이죠. IMT 공모 청약에서 495.59대 1을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증거금은 한 1조 3,700억 정도 달하네요. 또 10월에 보니까 SGI 서울 보증, 여기도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주당 희망 가격 밴드가 39,500원에서 51,800원 정도. 예상 시총은 한 2조 7,570억 정도에서 3조 한 6,100억 정도로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IPO 시장 규모는 부진합니다. 하반기 남은 대여급 상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학술에 의해서 10월 20일에서 한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동안 증시에서 소외된 경향이 있었지만은 ESMO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할지 주목이 됩니다. ESMO. 이게 뭐냐면은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회의라고 합니다. 학술회의. ESMO 2023에서 주목받은 기업은 유한양행과 그리고 오스코텍이라고 하네요. 오스코텍인데 유한양행하고 그 오스코텍이 개발한 그 비소세가 아니구나. 자, 잘못 발렸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네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니비의 그 임상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용어죠. 비소세포 폐암 이런 게 있는가 봐요. 현재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그 레이저 티닙하고 그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연구 중인데, 그 얀센은 향후에 병용요법의 연간 매출을 한 5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HLB의 그 미국 자회사 그 엘레바 테라퓨틱스도 ESMO 2023에 참여해서 대장암 1B 이상 그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고, 또한 유럽의 주요 제약사들하고 유럽 내 그 리보세나딥의 그 유통과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할 거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뭐 한미약품, 뭐 보로노이, AB, L바이오, 그 GI 이노베이션. 나는 보면은 이거 의약주,
뭐 제약주들, 바이오주 보면 뭐 회사 이름이 뭐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도 뭐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칭 있지 않습니까? 뭐 길게 말해요. 길게 뭐 이렇게 뭐 영어도 친숙한 단어가 아니야. 꼭 회사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나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 같아. 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꼬아가지고 길게 만들면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이름이 복잡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은 이게 별로 안 좋은 회사인데 내가 볼 때는 심플해야지. 삼성이면 삼성 딱 해야지. 뭐 이게 뭐 애플이면 애플이든지 이름이 뭐야 도대체 뭐 보로노이,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도대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이제 많이 뜬다고 하니까 요즘 그 언론에서 자꾸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띄우게 하는 것 같아요. 테마주가 글로 또 움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 괜히 조심하세요. 바이오주는 이게 등락이 심합니다. 굉장히 등락이 심해서 함부로 덤벼줄 것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면은 안 하시는 게 상책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